진짜 유독 좀 농구 오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가 오심이 많을 수밖에 많을 없는 수밖에 수밖에 한데 어제처럼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들면 곡해할 수밖에 없죠. 1쿼터에만 반칙이 17개가 나왔거든요. 2쿼터는 또 갑자기 파울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과격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선수들 다치고 4쿼터 중요한 순간에 휘슬이 안 불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인기 없구만. 다 댓글들이 KT를 위한 콜이었다.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경기 끝나면 선수 얘기하고 싶지. 근데 심판이란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그게 망한 거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심판도 그냥 그 이름과 모든 걸 다 공개하자. 심판도 평점 매기자.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버리면 심판의 직업에 대한 소멸 가능성이 높죠. 네. 오늘 경기까지 펼쳐져가지고 모두 4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매치업은 수원 KT 대 대구한국가스공사의 경기가 펼쳐졌고 울산 현대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일단은 앞서 펼쳐졌던 수원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이 두 경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뭐 1차전은 한국가스공사가 네. 새로운 외국 선수 마티앙 선수를 앞세워서 접전 끝에 67대 64로 승리를 거뒀죠. 선두 1대 0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경기가 약간 좀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KT의 반격 75대 71로 승리를 했고 시리즈는 동률이 됐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승리뿐만 아니라 뭐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약간 좀 어두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도 뭐 중계를 했는데 2차전은 좀 오심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오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가스공사 팬들 입장에서는 좀 1패 이상의 아픔이 있었죠. 1패 이상의 아픔과 짜증이 좀 있었죠. 네. 김낙현 선수가 맨 처음에 다쳤고 그다음에 김준일 선수 마지막으로 이제 마티앙 선수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는데 김낙현 선수 일단 시리즈 아웃이 발표가 됐고요. 두 선수도 내일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KBL에 있다가 여기를 왔는데 KBL에 갔을 때 강혁 감독이 오늘 심판 설명회를 해갖고 만났어요. 가격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마티앙은 못 나오는 걸로 다 네. 발이 많이 굉장히 많이 꺾였어. 많이 꺾였죠. 발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여서 진짜. 아마 내일 결장해야 될 것 같다. 치명적이네. 네. 그래서 니콜슨이 일단 나오긴 할 건데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많이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니콜슨한테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강혁 감독이 머리 굉장히 그리고 약간 오늘 심판 설명회 와서도 좀 어쨌든 심판 그 설명회에 같이 했지만 약간 좀 제가 뭐 아예 들어간 건 아니지만 밖에서 듣기로는 좀 이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인이 둘 다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니콜슨이 뭐 허리가 안 뛰긴 뛸 겁니다. 뛰긴 뛸 건데 100%가 아닌 100%가 아니고 또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또 허리가 안 좋으면 밸런스 잡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준일 선수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불투명이라고 나오는데 김준일 선수도 좀 크게 다쳐서 일단 뭐 니콜스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본인 몸 상태를 굉장히 또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또 이게 부상 부위가 허리고 니콜스 나이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100%일 수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농담삼아 이거 은도에 다시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내일 가스공사는 강혁 감독 말로는 엔트리 지금 12명 채우기가 쉽지 않다. 그 어제는 그 어떻게 보셨어요? 마티앙한테 박준현 선수가 태클했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본 결과 볼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일반 파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중계할 때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고의성은 없겠죠. 담궈야지 그런 시대 지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요령이 없는 무식한 파울이었다. 10장만 앞섰던 그런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그런 그러니까 플레이 너무 많고. 약간 그게 손대범 기자 말대로 그게 뭐 고의성은 아니었으나 가스공사로서도 약간 운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발이 이렇게 밖으로 꺾인 게 아니고 안으로 꺾이는 바람에 더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여자 농구도 그렇고 남자 농구도 그렇고 대학 농구도 그렇고 너무 무식하게 들이대요.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걸 좀 약간 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운도 안 좋았지만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플레이가 거칠었죠. 근데 거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콜의 기조가 그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파울에 뭐 조금 더 많은 벌칙을 준다면 그런 플레이는 또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처음에 톤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웠고 예를 들어서 4쿼터에 그 흔히 말하는 3쿠션 파울이 있었어요. 벨랑길이 올라가는데 진짜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근데 안 불렸죠. 근데 그게 저는 유럽이었어도 충분히 불릴 만한 파울이었고 NBA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 농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엄격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많았죠 어제. 벨랑겔이 어제는 참
그 3쿠션 파울은 백미였고 네. 8초 위반도 있었고. 그 8초 위반은 뭔가요? 그 8초 위반 파울은 그 아까 내부에서도 얘기한 게 사실 현장에서 식별하기는 쉽지 않은 그 상황인데 실수한 거는 그거 비디오를 봤어야 된다. 그 비디오를 보지 않고 그냥 진행시킨 게 그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 앞으로 플레이오프 경기를 하면 더 치열한 승부가 많이 나올 건데 어제 펼쳐졌던 그 경기가 약간 KBL 심판부에도 좀 이렇게 뭐랄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지금 어제 같은 경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네. 네. 8초 바이올레이션이 그래서 저도 WKBL 스튜디오 중에 할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니었고 약간 살짝 딜레이를 했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도 아이비 스포츠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오늘 오심인 걸 인정해줬고 네.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인정해줘가지고. 네. 네. 다만 그 잠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KBL 심판부에서 오늘 뭐 52구 그런 건 다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팬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그 홈콜이 있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KBL 심판부가 가장 그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콜. 그걸 없애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도가 담긴 거는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작년에는 그게 상당히 좀 심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심했는데 올해는 그걸 많이 없애려고 하는데 어제 팬들 많은 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KBL도 그걸 보고 좀 자중할 필요도 있겠죠. 자중하고 이거는 원인이 뭘까? 설사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지금 다 댓글들이 그 KT를 위한 콜이었다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느낄 여기 수밖에 지금 없었죠.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가스공사 팬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농구 팬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마 이런 팬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목소리도 KBL이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심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오심은 인정했어요. 오심에 대해서. 그거 인정 안 했으면 최악이죠. 네. 그래서 인정해서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데. 빨리 네. 잠재운 것 같고 안 그랬으면 더 플레이오프 자체가 불신으로 가지 맞아요. 않나. 근데 진짜 유독 좀 농구 오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가 오심이 많을 수밖에 많을 없는 수밖에 스포츠긴 없어요. 한데 네, 많을 이제 수밖에 어제처럼 이게 약간 치우쳤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심판부의 생각이나 KBL 생각과는 별개로 좀 팬들이 오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곡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뭐 운영의 묘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박준현 선수가 했던 파울을 그냥 일반 파울로 줘버리면 경기는 과격해질 수도 더 없고. 과격해지죠. 그런데 어제 1쿼터에만 반칙이 17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심판이 휘슬을 소프트하게 분 건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경기를 가져간 건데 이게 1쿼터부터 그렇게 되고 2쿼터는 또 갑자기 파울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과격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선수들 다치고 4쿼터 중요한 순간에 휘슬이 안 불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농구 팬들 사이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거죠. 이래서 인기 없구만. 이거 너무 듣기 싫어요 진짜. 네. 아유, 저희 같은 사람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네. 방금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게 네. 그 오늘 심판부하고 얘기할 때도 그 2쿼터에 그 약간 느슨하게 했던 게 오히려 그게 독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게 하니까 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비디오 다 같이 보고 지금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일관돼야 돼요. 네, 네. 일관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네. 기분이 상해지고 플레이도 거칠어지고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경기 끝나면 선수 얘기하고 싶지. 네, 맞아요. 왜 졌는지 분석하고 싶지. 그럼요. 근데 심판이란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 그게 망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저는 옛날 같이 막 고의성이라든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만 이번 부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평소에 또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굉장히 주목하는 무대고 어제 같은 경우 야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진짜 저도 중계하기 전에 제발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명승부로서 네. 심판의 판정에 문제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맞아요. 또 어제 하필 야구 없는 월요일에 네.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손대범 기자가 싫어하는 야구. 그러니까 네, 월요일이 제일 좋죠. 네. 야구 안 하니까. 근데 저도 조현일 위원 말도 여자 농구가 저 중계할 때 네. 월요일 날 배정되면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맞아요. 어쨌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중계했던 기억이 나요. 실수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막 맞아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KBL 플레이오프 얘기하는데 지금 심판 얘기 지금 10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댓글에 저 좀 눈길을 끌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는 팀별로 상성이 최악인 심판이 있는 게 문제다. 라는 그것도, 이야기. 예. 그것도 굉장히 그거 음.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타파하려고 어쨌든 지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유작 본부장 체제로 첫 시즌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즌 좀 나아지길 기대해봐야겠죠. 근데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뭐 여러분들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긴 같나요? 좀 이제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현장에서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드백이 빨라진 건 바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딱히 아직까지는 결과는 왜냐면 딱히. 아니면은 이번 시즌 첫 시즌이다 보니까 네. 뭐가 딱 속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네. 근데 왜냐면 지금 당장은 팬들의 만족도를 채우질 못할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지금 그 심판부가 들이고 있는 노력 자체는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K플레이오프 동안은 심판들 보니까 말씀. 네. 네. 지금 다 댓글이 아니요, 전혀, 저는 아니요, 1라운드 때 아니요. 1라운드 때 구단들하고 얘기할 때 구단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이거 3년 걸릴 거다. 이게 심판 맞아요. 선수 습관 바꾸는 것도 되게 오래 어려워요. 걸리는데 맞아요. 심판 습관 바꾸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한 3년 걸릴 거다고 네, 했지만 맞아요. 사실은 방향 자체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너무 거칠어졌고 네. 그리고 또 KBL 심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걸 보면서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무조건이죠. 옛날에 무조건 플라핑, 그러니까 조등학생, 조등학생? 중고등학교, 네, 중고등학교 무대 때 중학생 한 명이 플라핑을 진짜.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프로 보면서 배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또 하는 중학생은 트래블링을 하는데 그 프로 형들이 잡는 스텝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맞아요. 이게 프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농구 전체를 위해서 좀 다들 신경 더 써야 맞아요. 되지 저는 않나. 그냥 사실 결과를 확 바꾸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보여주기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쇼잉. 그러니까 심판들만 볼 수 있는 화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계속 그냥- 지적하셨죠. 네, 그거 그냥 해설지도 보고 팬들도 볼 수 있게끔 골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찍으시는 거잖아요. 위험하게. 더 좋은 카메라 관광 렌즈 써서 더 좋은 화질로 하고 심판분들이 보는 각도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하면 그것부터가 바뀌는 거지. 노력하고 있다, 뭐 또 자정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약간은 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아요. 확 그냥 이 팬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좀 쇼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못 보는데 그러면 심판들만 보고 심판들이 보는 심판들만의 각도가 있습니다. 별로 공감 못 얻거든요. 그렇죠. 무슨 19금도 아니고. 대단한 특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쵸. 경기장에 있는 분들 볼 수 있어요. 어. 그 경기장 그 전광판. 전광판에 네. 나오죠. 전광판에는 나갑니다. 근데 씁쓸한 게 전광판이 우리나라가 진짜 구려요. 네. 구려요. 뭐가 파나. 볼 때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NBA처럼 점보트론이 뭐 어마어마한 맞아. 그게 아니라서 네. 벽에 붙어 있지. 네, 그것도 또 화질이 좋을 수가 없고.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전에 그날 다음날 아침에도 맞아요. 뭐 SNS에 뭐 심판부 SNS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그날 이것들 해석해주고 그렇죠. 좋죠, 그런 거. 기자단 중에 풀 기자단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풀 기자단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해가지고 대표로 공유를 해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심판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거라면 심판도 그냥 그 이름과 모든 걸 다 공개하자. 그리고 심판도 평점 매기자. 팬들이 혹은 이제 전문 기자들이 그거 견뎌낼 수 있을까? 항상 무대 뒤에서는 약간 한 발쯤 물러난 곳에서 이제 평가를 내리는 위치가 지금까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심판의 직업에 대한 소멸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려는 그러니까요.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NBA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이 심판의 뭐 벌점, 별점을 따로 발표하지 맞아요. 않아요. 네. 네, 다만 뭐 다 또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니까. 근데 요즘 좀 네. NBA가 잔인하다고 생각한 게 네. 뉴욕 닉스 기자들 경기 전에 보도를 나와주고 보면은 그날 심판 3명 프로필하고 뭐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랑 심판 판정 성향이 나옵니다. 오펜스 파워를 몇 퍼센트 네. 뭐 다 나오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공개돼가지고 내가 이거 비교를 해봤어요 경기 중에. 근데 숫자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홈경기 승률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좀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NBA도 오심이 나오는 걸 보면은 맞아요. 이 심판이 어려워요, 자체가 어려워. 쉬운 어려운 일은 일이죠.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은 하되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죠. 네, 반드시 노력은 해야죠.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